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예상 체결 지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 찍히고 있는데요. 오늘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까요?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은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9시 1분 지나가고 있어서 빠르게 개장 전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뭐 관세 이슈 나오고 이제 미니 선물 오픈하자마자 마이너스 2%대로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 직격탄을 같이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조금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고 좀 테마성 재료로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관세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될 거라서 뭐 지금 에너지나 이런 쪽도 좀 움직이고 있어서 일단은 테마성 그리고 미중 갈등에 따른 수혜주들 뭐 이런 쪽을 일단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네,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딥시크는 조금 이제 약간 잠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까지 잠깐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해결된 건 아니고 트럼프가 결국은 제대로 한번 쳤기 때문에 사고 쳤어요. 일단은 지금 한국이 해상이 아니지만 다음 타자는 한국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봐야 되고, 과거에 2018년에 그 트럼프 일기 때 그때도 그 무역 확장법 이런 식으로 때렸을 때 관세 처음에 할 때 말이죠. 최소한 2주,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게 미국 기준입니다만 제가 18년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미국도 한 3%에서 많게는 10% 빠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딥시크 때문에 빠진 거 빼놓더라도 어느 정도는 하향 압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그 약간의 그 공포 심리가 좀 가라앉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1월하고는 스타트가 포인트가 좀 다를 것 같다는 얘기를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1월 30일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이니셜 반응은 그보다 조금 더 나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거예요. 약간 트럼프발 이슈라든지 아니면 그 딥시크발 이슈 같은 게 약간 자유로울 수 있는, 아니면 조금 피할 수 있는 정도로의 이런 개별 주식 모멘텀으로 플레이하는 것만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대응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개장하고 나서 상승 종목이 90개, 하락 종목이 750개가 넘습니다. 코스닥 지수에서는 상승 종목 200개, 하락 종목 1350개 정도여서 사실상 지금 초반부터는 전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대형주가 2.3% 밀리면서 떨어지고 있고, SK 스퀘어, SK 7%, 5.6% 마이너스, LNF가 4.8%, LS가 4.7%, 포스코 퓨처엠, LIG, 넥스원, SK 바이오팜, 안 떨어지는 종목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해봤자 한국가스공사가 12%. 요거는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뭐 새로운 또 리포트가 또 나오면서 그 호재로 오르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테마성 종목에 쏠릴 수밖에 없겠죠. 오늘 같은 날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2%, 한국가스공사 12%. 요거 빼면은 대형주 중에서는 전부 하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자, 전반적으로 다 지금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는 삼성전자가 2% 마이너스. 오늘 이재용 회장 선고 있죠? 네, 2심 선고 오후에 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3.3% 마이너스, LG엔솔도 3%, 삼성 바이오로직스 3%, 현대차기아 2.6%, 1.9%.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네이버만 강보합권으로 방어해주고 있네요. 오늘 2차 전지주도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포함해서 오늘 아까 LIG 넥스원도 보셨고, 관련해서 방산 관련주도 다 떨어지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2% 상승 빼고는 딱히 볼 게 없네요. SM 하락장에서 이제 엔터주들이 살짝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SM이 1% 오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2% 오르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전멸입니다. 옛날에도 18년에도 처음에 있을 때 이니셜 반응에서 아웃퍼폼을 확실히 한 거는요. 유틸리티밖에 없었어요. 그거 참고가 되실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뭐 보고서 좀 특징적인 거?
일단은 뭐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먼저 좀 움직이고 있고, 이거 캐나다 뭐 관세랑 이제 뭐 그쪽 관련돼서 연관된 내용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이쪽 일단 급등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이제 연속적으로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상승을 주도했었던 종목군들보다는 뭐 플리토나 이스트 소프트처럼 좀 후발로 좀 박스권 상단을 뚫지 않았었던 종목군들로 일단 좀 수급이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갈등이 좀 커지니까 오늘 장 초반부터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급등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비캠 같은 약간 탄소, 그러니까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이 컸었던 그런 쪽이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탄소 포집이나 뭐 재활용하는 거나 뭐 이런 쪽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최근에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뭐 그린 케미칼 같은 종목도 최근에 이제 급등락이 좀 심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AI 소프트웨어와 로봇,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과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 중심으로 일단 움직이는 것 같고, 앞에서 잘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지금 뭐 거의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지금 2100개가 넘기 때문에 뭐 말씀드린 산업군들이 움직이는 것은 뭐 결국엔 테마성 재료고, 돈이 어쨌든 어디론가 돌아야 되니까 네. 예, 그런 방향으로 일단 수급을 좀 끌어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해당 산업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또 한번 발목 잡히면 또 세게 얻어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트레이딩을 하신다면은 수급이 한 특정 부분을 쏠리니까 매매하시기에는 나쁘진 않은데 좀 손익비를 잘 따지셔가지고 끊어줄 때는 확실하게 끊어주는 그런 결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좀 시장 보면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 조선주, 조선, 유틸리티. 네. 조선은 이제 그 트럼프하고 그 협력을 일단 하는 방안이잖아요. 예. 그 밸류가 분명히 싸지 않은 영역으로 온 것 같다는 얘기 며칠 드렸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딴 데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주는 산업적으로 조방변에서 가장 탄탄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딥시크 때문에 변압기까지 반도체까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조선에서 몰리는 게 있는 거고, 엔터라든지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그런 전반적인 것에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 오늘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습니다만 수출입 데이터 자체는 어떻게 나왔죠? 네네. 아주 이상하게 나온 건 사실 아니에요. 일평균은 더 좋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앞날이 불안할 수 있다는 그 관세발 이슈이기 때문에 라지 캡이 아니고 오히려 중소 종목에서 수출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주가가 덜 간 거, 이런 종목은 좀 플레이할 수 있어요. 이건 개별 플레이가 되는 거죠. 코스닥이 코스피인 간에 섹터적으로는 그래서 조선, 유틸리티, 그 다음에 관계없는 엔터, 이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는 개별 종목의 실적 대비했을 때 같이 쓸데없이 많이 빠진 거,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 정도니까. 근데 그게 시가총액이 엄청 조선 빼놓은 거 크지가 않다 보니까 네. 아마 오늘 전약 후 중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폭이 뭐 엄청나게 스냅백 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 지금 어떤 종목이 뭐 떨어지나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오늘 좀 방어를 잘해주는 애들 위주로 좀 줍줍을 해야 되고 걔네를 쭉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많이 떨어지는 애들 중에서 좀 주실 수 있는 종목을 노리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게 어느 거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그 다른 거를. 그 딥시크하고 변압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한 번 파동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왓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1차적인 프라이어티 바이온 위크니스는 아직은 아닌 거예요. 엔비디아가 결국은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IT 빅텍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업체들이 뭐 오늘 이번 주도 알파벳 뭐 아마존 있습니다. 지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실적 발표되면서 캐펙스가 유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그건 딥시크 관계없이 원래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갑자기 딥시크 나왔다 해가지고 입장을 바뀔 수가 없어요. 걔네 거 싼 거를 차용해가지고 기술적으로 노릴 게 있으면 연구해야 되는 대상이고, 네네. 입장이 헷갈리게 된 거는 엔비디아가 이슈란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엔비디아가 트럼프 만났다 하더라고요. 주말에.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이슈가 가서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거하고 오픈AI가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엔비디아발 이슈가 중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2월 26일이잖아요. 그 전까지 애널리스트가 그걸 미리 안 다치더라도 이 초반에 이번 주 초반까지 그게 뭐 이건 확실히 딥시크는 가짜예요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확실치 않으면은 금방 스냅백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럼 그 배에 넣고 나면은 조방변인데 변압기는 이게 조금 막 믹스돼 있습니다. 네. 변압기는 사실은 발전하고 송전하고 배전하고가 임팩트가 조금 다를 수 있는
있는데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같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보다는 변화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센티멘트상 그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 섹터 와이즈 그거 말고는 방산은 거기 왜 안 들어가요? 그럼 방산 새로운 건 없으니까. 새로운 건 없으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선만이 스탠드아웃 했다고 보여드리고 그러면 사실은 방어할 수 있는 게 개별 종목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가 빠지는 거고 그거를 갑자기 지금 오늘 사가지고 할 수 있는 건 개별 종목. 그나마 의미 있는 거는 로봇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죠. 네. 오늘도 이게 세잖아요. 지난주에 그 레인보우라든지 로보티스로 올라간 거 이런 건데 그거는 이제 문제는 이제 타점이 이제 높아요. 높다는 게 지금 입장 안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 어떨 것인지는 타점이 좀 조금 거시기 하나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조방변 중에서는 조선이 HD 현대미포가 1.6% 상승, 하나오션이 1.9% 상승, HD 현대중공업이 0.8% 상승,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0.4% 상승으로 얘네가 그나마 좀 방어를 해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이게 AI랑 그리고 관세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다 밀리는 종목 중에서 많이 떨어지는 애들, 특히나 오늘 코스닥 시장 보면은 유리기판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뭐 9%까지도 전멸이니까 네. 이런 애들을 노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관세랑 뭐 저기 AI랑 상관없는 기관이 순매수하는 뭐 금융이나 이런 쪽을 노려야 되는 건지 지금 여기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떻게 갈라치기해서 뭘 가져가야 되고 뭘 버려야 되는지. 이거는 사실 이제 포트를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현금에 대한 비중이 크게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새로운 산업을 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괜히 물론 이제 뭐 짜잘짜잘하게 스트레스를 좀 제거하고 뭐 그런 요인으로는 될 수 있지만 사실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괜히 다른 산업군들 보면서 석쓰리는 것보다 그냥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것들을 추매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은 관망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왜냐면 연휴 지나고 나서 지금 막 증시가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연휴 이전에 현금화를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조금 수급이 쏠리거나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지고 있는 것별로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대응을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탄력적인 산업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보는 게 말은 쉽죠. 한 1%, 2%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뭐 그 이상을 노려보다가 사실 1%도 먹으려다가 지금 정도 들어가면 물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트레이딩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조금 보류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67원대까지 네. 올라왔거든요. 69원까지 저는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 시차가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면은 사실 뭐 지금 대피처가 과연 국장에서만의 대피가 될까도 물음표고, 지금 네. 미니 선물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 미국장도 사실 별로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자산이 오히려 채권이라든지 금이나 이런 쪽으로 오히려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보면 앞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너무 단기적인 의사결정으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는 큰 코 다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의 이런 여파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달 이내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고 4월이나 5월 달에 한번 다시 터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단기 좀 강력한 정책발 이슈가 있을 거니까 이럴 때는 좀 최대한 웅크리고 있고 현금도 조금 더 익혀 놓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굳이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그 전에 남HS님께서 한국은 당사국보다 더 빠지냐? 그놈의 선반영 아이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랑 멕시코지만 다음 타자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김정일 본부장님이 네, 아까 말씀을 해 주셨고 네. 그 부분에서 미리 우려를 해서 좀 빠지는, 그리고 환율이 좀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억울하다면 억울할 수 있는데, 좀 현실적인 우려입니까? 지금 이 관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게 좀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여기 3프로 오기 전에 타방송을 좀 갔다 왔는데 거기서는 네. 질문 자체가 그 좀 수혜 산업군 중에 하나인 조선까지도 관세를 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일단 지금 관세에 대한 결국엔 캐나다든지 이런 쪽을
규제를 하는 이유는 결국엔 중국을 박살내기 위함이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러면은 중국이 잘하고 있는 산업군들을 결국엔 터치를 해야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조선, 히토류, 그다음에 뭐 태양광 뭐 이런 쪽들이 계속 거론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나라도 좀 같이 엮여서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미국에게 도움을 주는 입장이니 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빠지게 되면 뭐 매수 기회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좀 가긴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거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우리나라에게도 뭐 충분히 뭐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대비를 뭐 해놓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사실상 지금 대비라고 해보면 뭐 크게 없기는 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뭐 지금이라도 이런 뭐 금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거나 아니면 현금을 조금 모아놔서 조금 더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거치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세팅을 해서 캐시플로우를 좀 만들어 놔서 약간의 좀 기초 체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자산이 많이 들어가 있으실 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유의미하게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죠. 소나기가 내리는 거고 내가 거기서 대비할 게 별로 없다면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뭔가 내가 이제 기민하게 뭐 명장처럼 갑자기 밖에 병사가 100명이서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나가가지고 막 100명 다 죽일 수 있을 것처럼 네네네.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한테.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무언가 액션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기조를 잡는다면 지금 요거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실 코스피가 최근에 지금 11월부터는 굉장히 작은 박스권 있잖아요. 2,400 더 넓게는 2,360 요 밑에까지 2,360부터 2,500 한 뭐 20까지 20, 30 정도 2,360까지. 근데 지금 2,460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60포인트를 더 내줘서 2,400까지 본다고 하면 지금 액션을 취하는 게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 내가 10% 얻어맞았다고 여기서 무언가 손절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더 많이 떨어질 거를 예상을 하고 지금 요 때는 관세 얘기 막 나왔는데 막 실현되고 막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그쵸. 근데 2월 4일부터 네. 한다고 하니까 지금 지레 겁을 먹는 건데 이 밑으로 더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액션을 취하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지금 손절폭이 크더라도 액션을 취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요 정도 선에서 멈출 거니까 액션을 그냥 냅두는 게 맞는지 김장현 본부장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네. 오늘 팔고 내일 올라가. 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왜 4월을 얘기했느냐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니지. 우리가 지금 포함이 된다 안 된다는 거는 우리가 가장 큰 거긴데 지금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치는 것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좋게 생각하면 얘네들이 어쨌든 간에 필요해서 협상이 될 것이다라고 낙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금요일날 우리 오늘의 한마디 할 때 본호님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박예는 제가 영어로 또 한번 썼는데 그 The benefit of doubt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아, 의심의 수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아전 인수경으로 부정확하니까 뭐든지 정보가 부정확하니까 딥시크도 그렇고 그렇죠, 관세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어떡하죠? 좋은 방향을 해석하죠.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금요일날 벌써 이제 힌트를 드린 거예요, 사실은. 저는 못 봤으니까. 왜 안 나오고 그래? 아니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아니, 못 나온 거죠. 못 나온 거죠. 금요일에 방송을 안 보신 분하고 본 분하고 다른 거죠. 지금 또 benefit of doubt에 오늘의 한마디 제가 다 들어있어요. 관세가 더 큰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관세가 있는데 한국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중국하고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합의가 한 2, 3주 내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건 제가 신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죠. 팔아라 했는데 오늘 팔아야 했는데 2, 3주 내로 합의가 됐어. 상당히. 그럼 아무 걱정이 없는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완벽한 합의라는 게 쉽지 않다 그러면은 진짜 이슈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뭐냐면은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이게 취임하고 나서 90일 뒤에 뭘 하게 돼 있냐면은 네. 무역 팔러스에 대한 보고서를 내게 돼 있어요. 네. 그게 4월 하반기예요. 그게 진짜란 얘기는 뭐냐면은 이번이 아니더라도 4월 하반기에 나오는 무역 팔러스 보고서 따라서는 그때 나올 때 중국에 대한 2차 관세 여부
그 다음에 한국이나 그런 나라들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윤곽이 나올지 그때 돼서 야 이건 아니야 초반에 겁줬는데 합의 잘 됐네 그 없었던 일을 하고 조용히 살자라고 할지는 사실은 그 판단은 4월 후반기에 나와요. 그럼 4월 후반기까지의 이슈가 왔다 갔다 하지만 방향성이 헷갈린다 그러면은 사실은 보수적인 게 맞는 거죠. 그 보수적인 게 맞다 그러면은 액션은 본인의 판단에서 적절하게 비중을 바꿀 필요가 있어서 조선도 얘기하고 뭐다 한 건데 그 얘기한 거고 여기에 한국은 아까 그 딥시크가 진짜 완전히 굴하다라는 판단이 나는지 않다 그러면은 지금 빠진 주가 엔비디아가 빠지고 마이크론이 빠진 거는 적절한 우려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1분기 실적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반도체가 적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일거에 반영되기 때문에 최악에 반영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확인이 될 때까지는 빠르면은 우리 인더스트리적으로는 2월 26일에 엔비디아 실적 전후 나쁘게는 한 3월 말까지 1분기 실적에 대한 가늠이 되는 시점까지는 이게 이 큰 메이저 섹터가 의미 있게 리바운드가 세지기는 어렵다는 걸 전제로 깔고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왜 웃었어? 네? 왜 웃었어? 아니 여러 가지 이렇게 빙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그럼 뭐, 알아들었어요. 그럼 지금 팔라고 얘기했다가 내일 모레 협의해서 끝나면은 그걸 누가 책임질 건데? 아 근데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알아들었죠. 제가 금요일날 방송을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베너핏 오브 다웃에 실적수 얘기하니까 하는데 그 한국말로 어떻게 좀 한국말에 한 단어가 없어. 의역이 안 됩니까? 한 단어가 없어. 몇 가지로 해석돼. 그거를 쓰면서 그게 쓰는 문장 속에 그걸 자기가 느꼈을 때 이 단어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거지. 한국말은 딱 한 단어는 없습니다. The benefit of doubt의 의미를 한번 보세요. 못 보신 이유가 이제 트칭창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 나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웃었구나. 미안합니다. 좀 웃을 일이 아닙니다. 가짜 뉴스 좀 퍼뜨리지 마세요.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하시네. 무슨 인천공항에서 뭘 절 봤다고 말도 안 되는 제레미 광님. 그러세요? 명예훼손으로 제가 어떻게 영국 신사 같아요. 뭐라고요? 유럽 갔다 왔어요? 내가 어디 갔는데 말해봐. 나 어디 갔는데 분명한 건 서양 쪽에 간 것 같아. 네? 서양 쪽에. 무슨 말씀이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날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은 오늘 김장일 본부장님 이야기를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이상한 얘기 할 때입니까? 시장이 이렇게 개판인데 지금 다들 통합하고 대통합해서 하나로 갑시다. 자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더 떨어질 거를 예상해서 미리 지금 액션을 취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 항상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데 좀 슬픈 얘기긴 한데 본인이 되게 잘 대응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2%가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2,400이 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2,450에 다 팔았을 때 2,400이 딱 내려왔어요. 그럼 그 현금 다 쓸까요? 쓸 거냐? 다 쓸까요? 그때 되면 또 무슨 생각 드냐면 이거 전저점 깨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분명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만약에 별로 사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합의됐다고 해서 한 2% 또 올라서 갭상승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판 의미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또 물량을 다 담을 수 있느냐? 아마 못 담을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중장기 포트를 끌고 가시는 분들은 저는 매도라는 이렇게 수익이든 손절이든 사실 매도 횟수를 제일 줄이는 게 전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개인들은 시간을 태워야 됩니다. 물론 그 시간을 최대한 작게 태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도 있고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잘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고 오히려 이제 좀 여력이 된다면 분할 매수로 그냥 조금씩 지금은 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거치로 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조금이라도 이제 사면서 그냥 주식 수를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상승을 하고 다시 좀 지수가 눌렸을 때 이게 바로 반등이 나온다라는 가정은 없지만 어쨌든 좀 많이 안 좋았었던 이평선도 꽤 많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분위기 좋아지고 하면은 또 한번 역배열로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도 바뀔 수 있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을 털기보다는 저는 하반기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하반기를 노리고 차곡차곡 좀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관세라는 거를 사실 길게 못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산업군들에서 진행을 하면 미국도 되게 안 좋습니다. 미국도 피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렇게 저는 장기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로 끝나지 않을까가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물론 제 생각이니까 당연히 틀릴 수 있죠. 네. 하지만 그런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이번 하락을 오히려 조금 더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거는 웬만하면은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는 게 기조고, 새로운 거에 대한 매수는 현금이 있다면 찔끔찔끔 분할 매수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찔끔찔끔.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장이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고, 역시 코스피 시장 2500선에서 넘어갈 듯 못 넘어갈 듯 간당간당 했는데 이렇게 또 악재가 나오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AI 딥시크 관련해서 금요일날 좀 많이 얘기했는데 딥하게 다뤘었나요, 두 분? 어떻게? 좀 다뤘죠. 오전에 네, 엄청 오프닝에서 딥하게. 많이 했는데 네. 추가된 건 있습니다. 장점에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그렇게 간단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난리가 나겠어요? 간단하지 않다. 간단히 가능하지 않지. 전 뉴스는 봤거든요. 예. 제가 내린 결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들어주실래요? 싫은데요? 해보세요. 얼마나 공부했는가 한번 체크해봅시다. 이것도 뭐야 또? 왜? 아이 그만 좀 오세요, 제레미. 뭐 어디 갔다고? 인천 아니고 어디? 부산? 저 이상합니다 진짜. 그래? 자꾸 저를 인천공항에서 봤다고. 아니 키가 크고 안경이 그렇게. 제가 진짜 너무 흔하게 생긴 얼굴이에요. 흔한 거 저 같은 아저씨. 유현석 씨처럼 생겼잖아요. 그럼 맞아. 유현석 씨 닮았지, KBS 조항리 아나운서 닮았지, 그러니까. 저 청담동 호루라기 닮았지, 그러니까. 임백천 닮았지, 볼록거울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지. 다 유명한 눈에 사람들이네요. 띄지. 네네. 눈에 띄지. 눈에 띈다고요? 저 같은 아저씨는 눈에 안 띄거든. 알겠습니다. 여기는 범죄 못 저질러. 다시 돌아와서. 자, 이상한 얘기 좀 올리지 마세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집중합니다. 자, 딥시크 저 이거 보고 결론. 왜 날릴까? 왜냐? AI를 개발하는 방식은 소프트웨어 방식과 하드웨어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해서 한계에 봉착해서 이제 HBM과 여러 가지 AI 칩을 때려 넣는 하드웨어 방식으로 더 많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걸 못하니까, 하드웨어 방식을 못하니까 기형적으로 소프트웨어가 급격하게 또 발전을 한 케이스를 딥시크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러면 하드웨어를 포기할 것이냐?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대로 개발을 하고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대로 맥시멈으로 때려 넣는 거는 그냥 기본 기조가 똑같은데, 딥시크가 뭐 저비용 고효율로 이게 나왔다고 해서 과연 하드웨어가 들어가는 게 무언가 줄어들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yes and no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 우리 3프로에서도 그 김 박사님, 카이스트에 있는 박사님도 얘기하셨고 여러 분 네. 얘기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맞지 않아요. 어느 하나도 확실히 몰라요. 확실히 몰라요. 근데 뭐냐면 반응을 보셔야 되는 게,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반응한 거하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그다음에 오픈의 샘 엘트만이 이거 발표되고 나서 반응한 게 우리랑 어떻게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베너핏 오브 다우스의 개념으로 일단 봐요. 근데 오픈 AI는 실제 경쟁자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그걸 활용할 수 있죠. 활용자죠. 네. 그러니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엔비디아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죠. 정확히 얘기했으면. 여러분은 엔비디아 이상으로 이거를 하드웨어는 없어지지 않거나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줄지 않을 거다. 하이엔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죠. 그게 일견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견 맞다는 건 뭐냐면 하이엔드 쪽이죠. 하이엔드 쪽이 성장이 무너질 거라고 원래 그랬으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연초에 올랐을까요? 그건 무너지지 않죠. 근데 모든 게 계속 고고고고 HBM, GPU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제가 튀어나왔어요. 근데 아직 겸증할 게 있어요. 진짜 불안지 아닌지 모르니까. 네. 근데 반응이 다르다고. 오픈 AI 이 사람이 한 얘기 들어볼까요?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야. 이거 봅시다. 샘 올트만? 샘 올트만 한 얘기. 뭐라고 얘기해, 샘 올트만이? 올트만이? 와, 성능 좋다. 첫 번째, 발표되는 21일 날은, 직후에는 뭐 베낀 거네. 베끼는 거 쉽지만은 새로운 건 어려운 거야.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8일, 우리 27일 월요일이니까 화요일 날,
보니까 상당히 인상적이네. 어떤 측면에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 무슨 뭔지 우리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바로 갖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경량화된다는 거예요. 비용을 다운시키는 게 초점 맞출 한 부분에 거기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는 거죠. 딥시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모델을 만드는 업체들도 이전보다는 좀 더 경량화 쪽으로 그쪽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쪽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지금 앵커님 얘기하신 것도 그 다음에 또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모델을 더 컴퓨팅 자원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다. 양비론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 말이죠. 시장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최치피처로 이렇게 대화형하는 거는 약간 거기서 발생되는 추론은 사실은 경량화를 메모리를 줄이거나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기술을 최적화하는 방법으로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귀찮고 그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에서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혈을 덜 기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자기네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이 새롭게 경량화가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 아닌데? 그럼 메모리가 무조건 올라가고 무조건 GPU가 하이엔드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게 네거티브한 거죠. 그러면 그것이 전체 AI의 우리가 보는 시장 28년, 30년 생각하지 말고 25년, 26년을 봤을 때 요때 토탈 어베이러블 마켓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걸 아무도 모른다고. 까마야 되는데. 근데 제가 반응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반응이 좋다. 어떤 뉴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뉴 테크놀로지가 아니어도 새로운 방식이 들어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오픈소스에다 마이크로소프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네 애즈오 파운더리에 얘네 그 딥시크 벌써 올렸다. 써라.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투자 계획을 바꾸지 않지만 상황이 바뀌면은 그거는 변화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또 카멘트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다는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쫄은 거냐 겁난 거냐 사업을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방법에서 여러 가지 다 고려한다는 거죠. 자, 좀 봅시다. 시장이 100개가 있어요. 근데 없던 시장이 아닌데 이게 두드러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러면 과거 순서 보면은 새로운 게 드러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러면은 한 20% 정도의 시장의 임팩트가 있고 수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를 다 믿어요? 그러면 주가는 그 관련된 주식은 대충 20% 15% 빠지게 맞아요. 네. 그게 첫날 27일 날 미국 주식이 빠진 거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 믿고 반 안 믿잖아요. 네. 그럼 반등을 한 반 정도 합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로 빠져요. 그럼 10에서 20%가 AI 관련들이 빠지면 그게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를 들어서 20%면 장은 2에서 4% 정도 빠진다고 보는 거고 그게 얼추 된 거죠. 근데 지금 여파가 나오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한국의 여파 나오는 거는 반도체 보조금도 안 줄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이 파는 HBM 같은 경우는 저가는 그래도 중국에 좀 팔았는데 삼성전자 포함해서 그것도 규제할 수 있다? 이것까지 신경 쓰고 그 다음에 관세 얘기 나오니까 오늘은 전반적으로 우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아까 딥시크에 대한 얘기는 시장이 20% 해당되는 것이 리스크로 부상한 거에 대한 반응이고 반만 믿으면 10% 정도 관련된 섹터가 빠진다. 알겠습니다. 네.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전 잘 알아들었습니다. 금요일 날 안 본 거 오늘 딱 커버를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맞는데. 금요일 날 못 봤어요. 어저께라도 봐야지. 네? 어저께 죄송합니다. 네. 가영 씨가 갔죠? 갔어요. 갔어요. 보내드렸습니다. 네. 따로 만나서 인사드리고. 알겠습니다. 딥시크 유연석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고맙습니다. 자, 하창 본부장님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9시 33분 지나가고 있는데 네. 코스피가 2.7% 음봉으로 치면은 지금 저점 근처에서 더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환율이 아이고 뭐 1,470원 환율이 오늘만 12원 정도 오릅니다. 거의 뭐 최근에 다시 내려간 거 다시 11원 70전 1,470원대로 바로 올라갔고 관세에 대한 그런 우려가 환율에서도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환율도 좀 우리가 지금 이슈가 있어요. 시장 한번 보고. 그럴까요? 네. 네, 그것도 이슈가 있다. 코스닥에서 대형주가 3.5% 떨어지고 여기에는 또 이제 2차 전지 플러스 저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 대형주가 가장 많이 지금 밀리고 뭐 YC, 가온칩스, ISC, JNTC, 심텍, 테크윙, FST, 에코프로, BM, 솔브레인, PSK 등등등등 해서 지금 6%에서 11%까지 급락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창 본부장님 시황 한번 중간 점검 또 해본다면? 네, 뭐 일단은 오늘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좋지 않죠. 일단은 대외 변수로 빠지는 거라서 뭐 그래도 외국인이 큰 반응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선물에서는 일단 4,300원대가 나가고 있어서 금융 투자에 대한 물량이 조금 더 가속화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으로 던지고 있어서 뭐 여전히 반도체 중심으로 빠지고 있기는 해요. 삼성전자가 지금 713억 원, 하이닉스가 480억 원을 매도를 하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카카오 143억 원, SDI가 120억, 네이버가 107억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또 소부장 쪽에서는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같은 것도 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대형주 위주로 바스켓으로 던지는 게 있어서 조금 대형주들 딴에서의 좀 부담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평균은 사실 좋아지긴 했지만 또 주요 품목을 봤을 때는 반도체와 IT, SSD 쪽 제외하고는 또 나머지가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수출입 데이터가 꺾였을 때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생각은 강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쪽에서 반도체 규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조금 같이 낑겨서 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좀 빠지니까 지수 자체는 좀 재미가 많이 없을 수 있고 거기다 2차 전지, 뭐 자동차 뭐 이런 쪽들까지도 강하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2차 전지 쪽이 오늘 하락폭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버스코 퓨처엠 뭐 거의 7%, LNF도 거의 7% 빠지고요. 유리기판도 6%대, 뭐 변압기 쪽에서는 이제 구리 쪽이 좀 많이 빠지죠. LS 쪽이 한 5, 6% 빠지는데 나머지 변압기들은 좀 먼저 선제적으로 얻어 맞은 게 있어서 그렇게까지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라가는 거 보면은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삼양식품, 뭐 조선 이런 정도니까 사실상 이제 좀 무풍지대로 불리거나 아니면 좀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조금은 버텨주고 있는 거고 뭐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죠. 로봇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피팅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엔터주들 뭐 일부나 좀 올라가지 나머지는 좀 재미가 없습니다. 특히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부장 쪽이 또 많이 빠지니까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또 변동성이 강했었던 산업군들에서 또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아무래도 거기서 거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상당히 힘든 상황이 좀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뭐 히토류가 확실하게 좀 불을 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지금 20%대 이상 뭐 상승 나타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 상가면 뭐 삼화전자, 유니온 머티리얼 뭐 이런 종목 뭐 노바테 이런 애들까지 다 순환매가 좀 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려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피팅 밸브 그 대한골에서 아까 처음에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뉴스가 업데이트된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그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좀 같이 상승을 했었던 쪽은 좀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컴텍이 또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금관 관련돼서는 거의 좀 유일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금 가격으로 또 좀 관심이 가다 보니까 엘컴텍이라는 종목도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품절주들 뭐 양지사라든지 뭐 공구먼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도 좀 움직인 거 보면 확실히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뭐 한국가스공사가 12% 올라가다가 지금은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와서 5.6% 정도 상승으로 좀 상승폭이 줄었고 좀 잘 방어할 수 있는 식품 관련된 삼양식품이 1.5% 정도 올라가고 그리고 아까 대형주 중에서는 하락률 거의 탑이었던 LIG 넥스원 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은 정신 차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양봉으로 전환을 했고 마이너스 5.5%였다가 LIG 넥스원은 지금 보합권까지 다시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3.8% 넘게 빠지다가 지금은 이제 1%대 약세로 좀 올라온 그런 상황.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과연 관세랑 이 딥시크라는 그런 이슈에서 얼마만큼 자유로울까에 대한 그런 논리 구조를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무너지는 데 있어서 같이 밀리는 건지 혹은 직격탄을 맞아서 뭔가 펀더멘털이 훼손이 되는 건지 스토리가 훼손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이 훼손되는 종목이 아니라면은 충분히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떨어지는 종목들은 충분히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오늘 분위기가 이러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도 9시 40분 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코멘트 짧게만 해주신다면? 아까 무슨 얘기하는데 까먹어갖고 환율이 다시 올라. 환율 얘기했구나. 환율이 우리가 이게 12월 지난주 초반인가 그때 1,420 밑으로까지 잠깐 내려간 적 있었어요. 네. 이유가 없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원화가 원화가 이제 강세가 잠깐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거지로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좀 방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사실은. 사실은 이게 1,420, 30 내려갈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금리 인하를 빨리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내수는 추경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판국인데 그냥 어거지로 버텨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거지로 눌렸다가 이렇게 튀어오를 때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환율이 아니라기 때문에 진짜 위기일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은 환율을 어느 정도는 시장의 자정 능력이 있다고 보고 해주고 진짜 필요한 건 뭐 추경이 됐던 아니면 뭐가 됐던 다른 더 건설적이고 더 이제 실질적으로 당장에 돈 떠다가 박아서 하루 이틀 내지는 일주일 방어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지난주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물건 못 막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 놓치면은 진짜 1,500시간 돼버리면은 그러면 진짜 대책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관세 캐나다 이것 때문에만이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한국이 넥스트인데 한국의 애미니션 무기가 별로 없다. 이런 판단을 계속 하게 되면은 쉽지 않은 거지. 근데 한번 우리가 계엄할 때 환율 방어할 때 한국은행이 돈 쏟아부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역대급으로 한 달 내에 돈을 쏟아부었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별로 여력이 없다라는 그런 일각의 의견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요. 아까 4월 달에 트럼프가 진짜 환율이건 아니면 무슨 관세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임팩트가 미치는 게 지금은 겁주는 게 여파 때문에 힘든 건데 나중에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 1분기 실적이 개떡으로 나올 것 같은데 네. 나오는 시점에 그것까지 만약에 방어가 안 되면 방어가 얘는 달달달달 털려갖고 없게 되는 그 시점에 물론 4월 달이 엄청 중요하죠. 그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미국의 트럼프 그 관세도 이슈가 되고 우리 실적도 개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반등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력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요것만 막아봐 해서 막았는데 또 더 큰 게 없고.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삼성전자 얘기를 잘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얘기가 실적 나왔잖아요. 그리고 저는 1분기 실적이 한 5조 정도 간당간당 하겠다는 생각 들었지만은 생각보다 에너지 포캐스트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2분기 올라갈 거다. 근데 2분기 예측을 보니까 장담 못 하겠어요. 2분기도 장담 못 하니까 1분기가 마무리되는 3월, 4월 달에 턴어라운드 되는 게 뭐가 나오지 않으면은 아주 꼬이는 시점이 나온다는 거죠. 네네. 우리 그 환율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래서 또 benefit of doubt이라는 개념을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이번에 만약에 못 잡는 게 아니고 한 2, 3개월 버티다가 내려가면은 그때는 생각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게 조선하고 뭐 있어 대세. 뭐 삼양식품하고 불닭만 팔고 뭐 그 쇼가 고 이렇게 엔터테인먼트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방어할 수 있는 섹터가 별로 없이 본원님 말씀 동의하는 게 하반기는 지금보다 낫겠지. 네. 그거는 시간의 이슈니까. AI 아무리 저가 모델을 만들어도 결국은 보급이 잘 되면 AI가 더 잘 쓰일 거 아니겠어요? 아니 1년 뒤에 6개월 뒤에 얘기하면 누가 못해. 근데 지금은 6개월이 아니고 6주도 쉽지 않다는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반등할 때 어떻게 되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전체적인 거는 환율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정책적인 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은 생각보다는 보수적으로 보면서 개별 종목으로 더 철저하게 봐요. 가성비를 할 수 있는 저가 모델, 경량화 모델을 할 수 있는 거는 딥시크가 실제 그 정도 저가인지 모르지만은 미국도 알고 있을 텐데 쉽게는 아니고 GPU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다시 바꿀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럼 그 모든 여파가 앞으로 방향성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편히 했다는 거하고 달리 전개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그런 걸로 보셔야 된다. 오늘은 뭐 그것도 장이 뭐 3% 빠지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은 예상보단 나쁘지 않을 거라는 또 의견도 있어요. 2분기. 네, 2분기 실적. 그러니까 예상보다 나쁘지 않을 거다. 왜냐? 그거 S25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진짜 이런 역대급 대작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맞아. 하지만 3%가 엄청 싸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갤럭시 S25 얼마입니까? 두괄식으로 말합니다. 어디 막 찾아가지고 뭐 할인한다 이런 휴대폰 성지 있잖아요. 거기보다 더 싸게 팝니다. 저희가 S25 115만 원짜리를 57만 원대에, 그리고 S25 플러스 135만 원짜리를 78만 원대에, 그리고 울트라 169만 원짜리를 113만 원에 어느 성지보다 싸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딱 단 하루만 마지막 사전 예약 찬스를 진행을 하고요. 이게 무료 용량 업그레이드 256기가를 512기가로 무료 용량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갤럭시 워치 7 요거를 살 수 있는 쿠폰도 제공해 드립니다. 15만 원어치 쿠폰을 제공을 해 드리고요. 갤럭시 워치는 정가가 22만 원에서 26만 원인데 15만 원 쿠폰 주니까 요것도 거저 준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사 기본 공시 지원금 20만 원에다가 리싱크몰 요거 단독 할인 제공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싸게 드리는 겁니다. 사전 예약 혜택 2월 3일 딱 오늘 하루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신사 이동 기기 변경 고객 기준으로 조건은 KT, LG, SKT 10만 원 요금제를 6개월 유지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싸게 매우 좋은 조건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떠한 성지보다 싸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S25 이제 기계 좀 바꿔야겠다라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핸드폰을 얼마? 115만 원짜리를 57만 원. 근데 오늘 하루만에 주는 거야? 오늘 하루만. 진짜 딱 하루만 해요. 네. 짜증나게. 135만 원짜리 78만 원. 진짜 싸다. 169만 원짜리를 113만 원. 야, 스틸. 이거 저도 바꿀 겁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핸드폰 그 기기값 낸 거 끝난 게 5년이 넘었어요. 어이구. 5년. 왜냐면 LG 핸드폰을 공짜 폰으로 사서 LG 마지막 거. LG 마지막 거. 그 마지막 역작을 운명을 공짜 갖췄네. 폰으로 사서 지금 그게 한 6년 됐으니까. 와. 바꿔봐. 그래서 지금 요걸로 분명히 삼성전자 1분기 실적에 네. S25 사면은 분명히 기여를 하는 겁니다. 제 돈 들어갑니다. 이 전망이 5조가 평균이거든요. 네. 그거의 60%가 거기 제 돈 57만 원 휴대폰이에요. 들어갑니다. 네. 분명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시장으로 다시 그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링크 통해서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드폰 바꾸실 분들은 여기 사세요. 싸니까. 자, 하창원 본부장님 47분이어서 오늘 알아야 될 뉴스 한번 보고 네. 김재원 본부장님 인사이트 듣고 시장 네. 본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뉴스로 가볼까요? 네. 그 일정. 일정 좋습니다. 일정. 네, 일정부터 좀 보겠습니다. 중국이 내일까지 휴장이죠. 그래서 이제 휴장 이후에 이 중국 시장이 어떻게 열리는지에 따라서 한 대는 더 맞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미 산업 생산과 우리나라 소매 판매는 데이터가 나왔죠. 산업 생산 올랐고 소매 판매 떨어졌는데 한번 데이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차이신 제조업 지수 나오니까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ISM 제조업 나옵니다. 팔란티어 외에 우리나라랑 뭐 미국장 기업들 이번 주에 뭐 엄청나게 실적 많이 발표되니까 그거는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화요일에 이제 알트만의 방안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세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으로 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될 텐데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통위 의사록 나오니까 요게 또 우리나라 환율과 또 금 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겠죠. 지역별 자동차 데이터 나오고요. 또 졸츠 나오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MD 알파벳 나오고요. 수요일에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나옵니다. 뭐 환율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네. 우리나라가 전 되게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디펜스를 전혀 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다른 나라들 달러 인덱스에 대한 그런 움직임을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막을 힘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구두 개입은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차이신 서비스 구매자 나오고요. 또 뭐 이제 요번 주가 종합 구매자 지수가 나옵니다. 지역별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ADP 비농업 고용 나오고요. 또 이제 미국의 수출 수입 무역 수지 나오고 마켓 서비스 종합 나옵니다. 디즈니, 퀄컴, 뭐 ARM 이런 애들 그 실적 나오고요.
목요일에는 이거 틀렸네요. BOE 통화 정책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1112 아마존닷컴 실적 발표 나오니까 영란은행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고요. 또 이제 금요일에는 비농업 고용 나오고 실업률,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등등등 나오니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각각의 지표들을 그냥 데이터만 보고 넘어가셨잖아요. 네. 저는 세부 내용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12 소비자 신뢰 지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보시면 안에 좀 핵심적으로 주목되는 키워드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있고요. 현재 상황 되게 안 좋다라는 내용, 고용에 대한 급격한 불안. 그러니까 이제 주간 실업 청구 건수나 고용 데이터가 되게 잘 나오는에도 불구하고 세부 항목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뭔가 괴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뜯어 보셔야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런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귀찮으시더라도 번역을 하셔가지고 꼭 보셨으면은 좋겠다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정은 뭐예요? 알트만 방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딱 하나로 꼽기가 저는 좀 되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변동성을 만들어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뭔가 고용지표 나오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물가에 관련된 그런 트럼프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시장에 안정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아니면 알트만 방안으로 뭔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코멘트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저는 어쨌든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뭔가 패닉 세일이 나올 때 안 좋은 생각을 하면은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기적인 수익은 당연히 안 좋아질 수 있지만 하반기를 바라보시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그냥 버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패닉이 왔을 때 내가 어떤 공포감이 있을 때 의사결정을 하면 그건 결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신 거라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 더 발걸음을 물러나 보시고 책 한 번 1시간 정도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내동매매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사를 보면은 뭐 짧게 뭐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금 얘기가 요즘 되게 많이 나와요. 지난주에도 금 얘기 많이 했는데 금계가 뭐 대이동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 가격에 대한 그러니까 금이 올해 3,000선까지 선물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골드만이 2,950선 조금 아래까지 좀 떨구긴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전망치가 3,000 이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금 가격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흐름이 가속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기술주라든지 코인 쪽이 조금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보셔야 될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다가 코인 쪽이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무서운 예측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약간 비축 통화로 하고 있었던 거에서 좀 제거한다는 뉴스라든지 부정적인 내용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물에 대한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토류라든지 뭐 구리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커피값 진짜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 원두값. 그래서 이런 이제 실제로 상품 가격으로도 높아지고 있어서 기후 변화와 원자재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확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매일 주식하시는 분들은 계속 뉴스 플로우를 따라가니까 너무 네. 잘 아시겠지만 저게 뭐 관세를 한두 개 올린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보자면은 결국 고립주의의 극단으로 가고 있어서 각 그쵸. 나라들이 각각의 살아남기의 생존 전략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느 쪽 편에 서서 무엇을 뽑아먹고 있는지는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각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뉴스 또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요. 9시 54분이어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알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로징 벨에서 네. 좀 네. 오늘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또 그분이 또 클로징 벨에 이제 나오십니다. 네. 그래서 그때 같이 네. 이제 그분이랑 티키타카 또 좋으시잖아요. 티키타카가 그분이랑 누굴 얘기하는지 몰라가고. 그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 미스터리안. 네. 몰라. 네. 그 헤어 포유 다 팔아가지고. 아. 네.
재고가 몇백 개 남았는데 또 가져와 공짜로 주는 거야? 아 그냥 저번에 받은 거 다 왔대요. 썰었어. 거기도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결국 다 못 팔았대요. 헤어포유. 다 못 받았대요? 네, 헤어포유.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한번 보고 네. 마무리를 하죠. 코스피가 2.89% 2439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현재는 2445. 71포인트가 순식간에 1시간 만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코스닥도 2.8% 마이너스 705포인트까지 내려갔었고요. 지금은 707포인트. 하락 종목은 압도적으로 822종목, 상승 종목 84종목. 코스닥에서는 하락 종목 1430개, 상승 종목 226개 이렇게 됐고요. 코스피 대형주가 2.9% 빠지고 코스닥도 대형주가 3.4% 빠집니다. 뭐 답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얻어맞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환율도 1471원까지 올라서 12원 20전 오늘 하루만 그동안 한 12월 중순부터 쭉 빠졌던 거를 하루 이틀 만에 반영을 해버려서 쭉 올라갔습니다. 지금 12월 31일에 최고점을 찍었던 게 1477원이에요. 1477원. 이때 환율 1,500원 간다 만다 막 이러면서 난리 쳤었는데 지금 1471원.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갔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시장 마지막으로 딱 네, 마무리한다면 이제 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실 건데 그래도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시장이 3%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마이너스 2.8%대 정도로 양시장 모두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했을 때보다 시장의 하락 종목 수가 더 늘었죠. 2270 종목 정도 빠지고 있으니까 진짜 거의 다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들 좀 힘든 상황이고요. 프로그램 비차익도 3천억 원대를 넘어가면서 좀 더 확대가 되고 있고 역시나 선물이 마이너스가 더 이제 매도량이 높아지면서 이제 기관의 물량도 좀 더 많이 더 뱉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조가 누적으로 깨졌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 5조까지도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이제 보수적인 의사결정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을 살 거면은 1씩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더 많이 쪼개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은 양시장 모두 안 좋습니다. 외국인이 3,582억 원, 기관이 3,293억 원 팔고 있고요. 오늘도 연기금은 조금은 사주지 않을까라고 후반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마이너스 225억 원 수준입니다. 코스닥에서도 985억 원, 837억 원 각각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 좀 쉽지 않을 거라서 그거 좀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의 좀 흐름은 굉장히 좋지 않고요. 가스공사 같이 좀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던 종목군들도 차익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좀 공포 심리가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락 산업군들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카페24 뭐 이런 종목군들 뭐 개별적인 이슈가 굉장히 강하더라면 한번 좀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부장 쪽도 여전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 2차 전지 쪽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서 좀 반도체와 2차 전지 좀 무거운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런 쪽들이 많이 눌리는 것들이 확실히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투심은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럴 때는 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 대응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최대한 멀리 그냥 두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이 3,500억 팔고 기관이 3,200억 팔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000억 팔고 기관이 850억 팔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혼자 6,100억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세가 크니까 뭐 떨어지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일단 오후장에는 조금 반등했으면 좋겠는데 반등할 수 있는 뉴스가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좀 반등해 주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뭐 마지막으로 장중에 뭐 좀 파이팅 할 수 있는 뭐 멘트로 마무리를 해주셔도 되고 짧게만 한마디 하고 마무리할까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네. 함부로 저가매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함부로 저가매수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오케이. 그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하창범 부장님. 또 사람이 기력이 있으려면은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좋은 얘기입니다. 네, 저라면은 지금부터 점심밥을 뭘 먹을까? 오늘 저녁은 또 뭘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굶지는 마세요.
아 진짜 굶지는 마세요. 그럼 판단이 흐려져. 그리고 이제 커피값 비싸지니까 지금이라도 더 빨리 커피를 한 번 더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비싸지기 전에 먹으라고. 그래서 카페를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즐겁게 살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보시면 멘탈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맛있는 거 먹으시면서 힘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진짜 주식이 떨어져서 내가 식음을 전폐할 정도면 주식이라는 그 자산의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과하게 주식에 대한 그런 익스포저가 높으면 때때로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고 보고 그런 것에 만족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행서브란 자기 자산만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는 거고 심미한 쪽으로 자기가 예쁘다는 게 아니고 뭔가 마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무형적인 것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거나 아니면 위안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런 사람에서 예쁘다 했지만 뭐 예술 작품도 그렇고 이렇게 산책도 그렇고 새의 지저귀는 소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신경이 아니고 그게 익스포저가 돼야지 균형이 잡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텐저블 S 하니까 텐저블은 눈에 보이지 않아 툭툭 떨어지는 게 방법이 없는 거지. 방법이 없다면 그래서 방법 어떻게 할 건데? 그건 가만히 있거나 잠깐 쉬었다가 하거나 항상 레슨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오케이. 인텐저블로 보십시오. 뭐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좀 마음 챙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오후에는 요 정도로 좀 하락세가 멈추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3시 20분에는 우리가 또 새해이기 때문에 새 얼굴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더 파이팅해서 프레시하게 이따가 3시 2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이따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